안녕하세요.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은행 대출 관련된 이제 이야기예요. 대출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은행 대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대출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부분을 알면 좀 더 도움이 될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금리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방향성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이제 매식경을 접하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금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일반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죠. 그 금융이라는 게. 근데 이제 보면은 특히나 이제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취준생에서 만약에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상황이 온다는 걸 한번 가정을 해봐야 돼요. 왜냐? 지금 이제 우리는 돈을 빌리는 거는 빌린다. 요거는 뭐 친구한테 빌리는 거지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빌리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레버러지 효과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 레버러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대출이 이 레버러지 효과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의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가계부채를 힘들게 하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대출이 무조건 나쁘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우리가 이런 것들 잘 활용했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그 방향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가야 돼요. 뭐냐?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매식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을 쪼인다고 해서 대출 쪼인다. 음, 대출을 쪼인다. 누가 쪼인다고 한 거예요? 이건 금융당국에서 이제 대출을 쪼인다고 한 건 뭐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은행들, 너희 은행들 돈을 좀 적당히 좀 빌려줘라. 이게 이제 금융당국에서 밑으로 지침이 내려온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중은행들,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은행, KB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등등 이렇게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부의 눈치만을 보지는 못해요. 왜? 은행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올해 상반기 때도 계속적으로 경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잖아요. 실물 경제가.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이나 근로자, 그다음에 뭐 벤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경제가 너무 실물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 월급도 주고 내 사업장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대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내가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이 대출 우리가 은행에 보면 이제 수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데 대출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취준생일 때 모르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 여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돼요. 대출 한도를 500만 원이라도 더 잘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잘 나오게 해주는데 그런 데가 굉장히 고마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금리에 대한 부채에 대한 방향성은 뭐냐면 계속해서 경기가 좋지 않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이나 뭐 소규모 상업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돈을 빌려주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융권은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으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은 더욱더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금융 당국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1금융권들은 이걸 그냥 묶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은행 대출을 더 깐깐해진다. 이 말은 뭐냐? 요건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정말 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더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더 못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방향성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올 3분기에 국내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더 쪼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아,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금융당국이 이거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더 쪼일 것 같네. 이게 시장의 방향성이네.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최근 정부가 가계 대출 억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가계 대출을 권장한다? 억제한다. 억제한다. 이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은행들이 전부 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가계 대출 억제 속도를 내고 있는가? 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알아야 될 건 뭐다? 아,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네.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겠네. 그렇다 보면 가계의 빚을 갚을 능력이 별로 없는 현재의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을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돈을 빌려주면 위험하겠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특히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문턱을 높이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대출 정액력은 당분간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올 7월 달부터 DSR 40% 규제가 차주별로 들어가요. 이 내용이 모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드릴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이렇게 쉽게 못 빌리게 하도록. 왜? 부채 위험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요건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자, 은행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3분기에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그냥 딱 명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실물 경제에서는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일단은 너무 딥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은행이 12은행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결국은 신용 위험도가 3개월 만에 3배나 커졌다. 대출 상한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 위험 지수. 요거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신용 위험 지수는 뭐예요? 신용 위험 지수, 대출 상한의 위험을 정도, 대출 상한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신용 위험 지수라는 거죠. 이게 지수가 높으면 대출 상한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쭉 보세요. 대충 내용을 전달했고, 자, 당국은 이제 금융당국을 말하는 거예요. 금융당국도 가계부채를 계속적으로 쪼일 것 같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데 가계대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이에요. 뭐라고 해요? 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가계대출 수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증가한다.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제로 은행들은 3분기 대출 수요가 주택대출 6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이 오르고 전세 가격 상승세가 되면서 가계로선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 여기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력한 방역 조치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다. 가계가 체감하는 대출 절벽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가 이거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은행도 쪼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시중은행은 우리가 1금융권이죠. 2금융권에서 이걸 받아서 대출을 많이 해줘요. 2금융권은 DSR 규제가 조금 더 완화돼 있거든요. 그럼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1금융권 안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 금융당국에서 방향성의 기조는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야, 가계부채가 심하니까 이걸 해주지 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권이 다 통제가 된다면 상관없어요. 왜? 돈이 필요한 사람들 어딜 가도 다 막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규제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일반인들은 여기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뭐 1금융권이 잘했네, 2금융권이 잘했네, 우리는 그거를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은 이런데 대부분 1금융권은 이렇구나. 하지만 이렇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2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까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확인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 은행 대출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봤고요.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해보시고 다음 4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